네, 안녕하세요. 최우식 노즐입성외과 대표원장 최우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콧구멍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상담을 오시는데요. 일단 콧구멍 비대칭은 콧구멍의 크기, 콧구멍의 높낮이,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정도, 다양하게 비대칭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콧구멍에 구축이 와서 비대칭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와 구축이 오지 않았음에도 비대칭이 꽤 심하게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보시면 왼쪽 콧구멍이 심하게 작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런 경우는 콧구멍 자체에 구축이 온 그런 케이스로서 간단하게는 절대로 교정이 안 되고 환자분들이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듣는 아주 까다로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수술할 때는 저희 병원에서는 구순구 계열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절개 디자인과 그런 절개 방법, 그리고 이 작은 콧구멍을 크게 하기 위해서 콧구멍이 작은 쪽에 연골과 점막까지 충분하게 박리를 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높이와 콧구멍의 크기를 최대한 맞추고, 그렇게 맞추고 나서도 반대편 콧구멍이 사이즈가 좀 큰 경우는 반대쪽 콧구멍에 콧볼 축소를 살짝 해서 콧구멍의 비대칭을 최종적으로 교정해주면 나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술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케이스 역시 콧구멍의 구축이 아주 심하게 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면에서는 그렇게 비대칭이 심해 보이진 않지만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좌우 콧구멍이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구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구축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고 나서의 결과물로서 이제 구축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콧구멍에 구축이 오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순구 계열 수술하고 나서 콧구멍에 구축이 와서 이거를 비대칭 교정과 동시에 교정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비대칭은 꽤 심하지만 콧구멍의 구축의 문제가 아니라 코의 구조, 즉 이 콧근 연골의 비대칭이 심하게 생겨서 콧구멍에 비대칭이 온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콧구멍이 심하게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면서 피부 조직도 살짝 함몰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 되어버린 양쪽 콧근 연골을 박리를 해서 똑같은 레벨까지 아래로 충분히 내려주면 되게 교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피부가 함몰된 부분은 그대로 연골만 내린다고 교정되는 경우보다는 비연골 등의 재료로 이 함몰된 부분에 연골을 조금 더 덧대주면 모양을 교정하기도 좋고 장기적으로 또한 콧구멍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후를 보면 수술 후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콧구멍이 내려온 정도가 거의 대칭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역시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오른쪽 콧구멍이 왼쪽 콧구멍에 비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피부가 또 함몰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 콧구멍 역시 정상보다는 약간 들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같이 거의 완벽한 그런 대칭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콧구멍 비대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환자들은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콧구멍 구축으로 인해서 콧구멍 비대칭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비밸브 협착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호흡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콧구멍 모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축으로 인한 비대칭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이면 3주 안에 조기 교정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기간을 만약에 놓치면 그래도 최소한 수술을 받고 난 지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서 수술 받을 것을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콧구멍의 구축으로 인해서 콧구멍 비대칭이 동반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모든 수술이 수술하려고 하는 부위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섬유화가 심하게 진행돼 있으면 수술이 어렵고
수술하고 나서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어느 정도 부드러운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면 일반적으로는 대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뭐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직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을 몇 차례 시행하고 수술을 하면 수술 시기를 조금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간단한 콧구멍 비대칭에서부터 구축으로 인한 콧구멍 비대칭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콧구멍 비대칭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은 한 번 정도 찾아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수술 전후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